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관광지 주변 상점가에 게임센터를 마주치게 됩니다. 밖으로 새어나오는 게임 소리와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게임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게임을 하고 싶게 만드는 아케이드 게임센터. 그 중에서도 유명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귀여운 캐릭터 인형과 멋진 피규어를 단돈 100엔에 뽑을 수 있는 크레인 게임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행으로 와서 기념으로 몇 번 해봐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본에서 크레인 게임으로 인형을 잘 뽑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임센터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에는 기본적으로 실력기와 확률기로 나뉩니다. 실력기는 두 개의 집게 형태로 인형이나 피규어를 잡아서 떨어뜨리는 형태가 많습니다. 집게가 두 개라서 잡기도 힘들 뿐더러 집게의 힘도 생각보다 세지 않아 전략을 잘 세워서 실력으로 잡아내는 게임기죠. 말 그대로 실력만 있다면 인형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략법이 나와 있어서 실력을 키워서 도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략은 구멍 쪽으로 조금씩 인형을 옮겨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률기가 있는데요. 확률기란 설정해 놓는 금액에 따라 집게의 파워가 세지는 것을 말합니다. 크레인 게임기 안에 있는 경품의 원가 대비해서 파워가 세지는 확률이 정해지는데요. 보통 3000엔으로 파워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크레인 게임 한 판이 100엔이니까 30번은 해야 암 파워가 세집니다. 확률이 3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확률기는 대부분 집게가 3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인형을 잡아서 올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게를 놓아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험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대를 구멍에 넣어 떨어뜨리는 방식 역시 확률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막대 푸셔라는 게임인데 설정된 동전의 누계의 투입수가 도달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노렸다고 해도 미묘하게 좌표를 틀어서 어긋나게 하는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을 끊는 방식도 의외로 확률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노렸다고 해도 줄을 끊는 것이 아닌 약하게 찝어서 미끄러지는 사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수들은 확률기라고 해도 다양한 기술로 인형을 뽑기도 합니다. 크레인 게임의 역사는 생각보다 긴데요. 전동 크레인 게임이 최초로 발매된 것은 1965년 타이토의 크라운 602입니다. 크레인 게임 센터는 일본의 풍속 영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사행심을 가질 우려가 있는 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노력 없이 우연히 이익을 얻게 되는 게임이라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규제에 따라 사행성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가격을 경품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가격 설정은 일본 어뮤지먼트 산업협회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소매 가격으로 1000엔 이하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25년 만에 800엔에서 200엔이 오른 기준입니다. 경품의 원가를 1000엔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을 30번 정도로 설정을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규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봐야겠죠. 닌텐도 게임기나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고가의 피규어가 경품으로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본에서 크레인 게임으로 인형을 뽑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크레인 게임을 단지 경험의 목적을 두고 몇 백엔만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단 몇 회만으로 인형을 뽑을 수 있다면 게임센터는 적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경품의 원가 대비 수익이 생길 정도의 설정이 돼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경품의 가격을 검색해보고 몇 회 정도 해볼지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은 몇 판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크레인 게임을 노려서 이어서 하게 되면 경품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크레인 게임으로 인형을 뽑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사기 크레인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세가에서 C링을 이용한 크레인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게 절대로 뽑을 수 없는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막대 끝에 C자 모양의 링에 아슬아슬하게 줄로 매달려 있는 인형을 툭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크레인 게임의 종류인데요. 일본의 20대 남성이 무려 200회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뽑을 수가 없자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세가의 점원이 나와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인형을 뽑을 수 없자 결국 위치를 조정해서 마침내 인형을 뽑게 됩니다. 0.01%의 확률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사기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세가에서 크레인 게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었죠. 크레인 게임의 사기 입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사카의 한 매장에서는 모든 게임기가 절대 잡을 수 없는 설정이 되어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아예 0%. 옆에서 점원이 지금 끝내시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몇 판만 더 하면 되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사용자를 부추겨서 절대 뽑을 수 없는 크레인 게임에 돈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결국 사기 혐의로 사장이 징역 3년, 가담한 점원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티켓이나 플레이스테이션 5, 닌텐도 스위치 같은 고가의 경품이 있는 경우는 극악의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면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가의 경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경품이 종이나 캡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유명 유튜버가 약 9만엔 정도를 사용해서 모든 종이와 캡슐을 얻어냈지만 2등도 없었고 당연히 1등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유튜버가 따라했는데 다른 게임장 역시 1등 경품은 없었습니다. 업장 측에서는 누가 이미 1등을 가져갔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봐야 이런 크레인 게임은 소용이 없겠네요. 이런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돼서인지 고가의 경품이 있는 경우에는
1등이 보이게끔 투명 캡슐에 넣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겠죠. 우리가 일본에서 인형을 뽑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공략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크레인 게임 고수들은 반드시 백엔을 먼저 넣어서 머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실력기라고 해도 암파워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엔으로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집게의 오른쪽과 왼쪽 각각의 파워를 따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집게의 파워를 잘 확인해 둔 다음에 경품의 위치와 경품을 옮기는 방향을 생각해서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집게가 열리는 넓이, 강도, 하강 거리, 집게의 힘이 약하면 하강으로 눌러서 뽑는 경우도 있는데 하강 거리마저 약하다면 그 크레인 게임은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많은 원격 크레인 게임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원격 크레인 게임을 다운받아서 가입하면 3회에서 5회 정도 무료 코인이 주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터넷에 있는 공략법을 무료로 테스트를 한다고 하네요. 일본의 크레인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영세한 곳일수록 확률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기업인 세가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업의 크레인 게임장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장소는 오사카에 있는 사기 크레인 게임 센터입니다. 자,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곳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만 올라가면 여기가 난카이 남바역이고 여기가 사기 크레인 장소입니다. 여기가 도톤보리 돈키호테가 이쪽에 살짝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다닙니다. 영상을 보니까 간판 밑에 한국인 환영이라고 한글로 또 써있더라고요.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라멘집 옆에 여기 크레인 게임이라고 써있는 곳 있죠? 아마 밖에 보이는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곳입니다. 모든 게임기의 확률이 0% 절대 잡을 수 없게끔 설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고가의 상품을 주는 크레인들이 많았대요. 뭐 다이슨 청소기라든지 세그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품으로 줬는데 어떤 유튜버가 4만엔을 써서 세그웨이를 뽑으려고 했는데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여자 직원이 계속 부추기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또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니까 더 하게 만드는 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오타로드라고 도쿄에 아키하바라가 있다면 오사카에는 니폰바시에 오타로드가 있는데 오사카에서 아키하바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크레인 게임장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네요. 아무튼 뭐 이쪽 라인이 다 오타로드입니다. 이날은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사람이 엄청 많네요. 뭔가 이렇게 코스프레 한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 크레인 게임 고수들은 크레인 게임으로 따는 인형이나 경품, 피규어 같은 거를 바로 리사이클 샵에 가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경품으로 있는 인형이나 피규어가 이 크레인 게임 전용으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리사이클 샵에 가면 정말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세일 샵에 가서 램장을 800엔 정도에 많이 샀었고요. 심지어 600엔짜리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나는 크레인 게임에 소질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레인 게임 샵에 가서 구경하시고 경품들을 눈대중으로 살펴본 다음에 좀 뭔가 이 피규어 갖고 싶다, 이 피규어 퀄리티 잘 나온 것 같다, 그런 것들 딱 보시고 근처에 리사이클 샵 들어가셔서 저렴하게 사시는 게 아마 좀 더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